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대마 구매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흡연한 혐의가 추가되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은 대마를 구매한 경우 이제 대마 흡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 구매, 왜냐면 보통 이제 대마를 구매한 경우 흡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두 번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를 구매한 경우에는 대마 흡연 혐의가 같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은 첫 번째, 실제 대마를 구매한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억울한 경우, 실제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제 대마를 구매한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고 그램에 맞춰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뭐 1g에 가령 이제 1g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맞춰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혐의를 인정해야 되고 섣불리 부인해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게 된 경위, 판매처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치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여 불과하고 구매한 대마의 양 역시 소량이라는 점, 그 다음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정치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주장해야지 이제 기소유예 등과 같은 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피해자는 평소 지인과 돈 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 그 다음에 소변 및 모방 검사에서 당연히 음성이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지인, 그러니까 마약 판매책을 지인이라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인의 진술 등, 그러니까 이 지인이 이 피의자는 이거 아마 몰랐다, 그리고 돈 거래를 했었다, 그리고 돈 거래에 주고받은 거지 마약을 이 사람한테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진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지인과 돈 거래를 하였을 뿐 마약을 구매하거나 지인이 마약 판매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지인 역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대마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그 다음에 공범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미하던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섣불리 이거 그냥 가서 조사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약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만큼 좀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우선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 도출하는 변호사님,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다르다고 하면 제가 보면 그 사건은 그 사무실이나 로펌은 진행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상담하시는 분과 직접 진행하는지 그거 여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을 잇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